이와 더불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 스위프트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CBDC 베타 테스트에 중앙은행 3곳의 추가 합류 소식을 발표하면서 총 30곳 이상의 중앙은행과 대형은행이 CBDC 실험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 자체가 리플사가 원했던 것으로 말로는 스위프트를 전체적으로 뒤엎을 듯하지만 사실상 스위프트의 10에서 20%의 점유율만 뺏어와도 성공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인 것인데 이외에 이제 XRP의 가격이 2,500%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 비트맥스의 CEO 아서 헤이즈가 12일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미국 경제의 기이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7만 달러, 하나 9,285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아서 헤이즈는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배경 논리를 설명하였는데 이 기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등 각종 자산 시장의 가치가 떨어지던 미국 경제의 전통적 논리가 비트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 헤이즈가 언급한 논리의 핵심입니다. 이 헤이즈는 미국 정부의 방대한 재정 지출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미국의 공식 국채 수익률은 5%로 나타나며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엄청난 지출은 GDP를 끌어올렸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4% 수준 정도로 평가된다라고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던 비트코인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찾게 만들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아서 헤이즈는 현재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 주식, 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자산시장의 기본 공식을 깨버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올해 초에도 만연했던 금리 인상의 공포 속에서도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약 29%의 상승을 기록한 상태라며 이 추가 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특수한 경제 상황은 많은 이들이 미국 국채 대신 비트코인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경신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장문의 게시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미국 연준은 이달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2분기 이후에야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 또한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 이코노미스트 97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95% 이제 94명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 3명은 나머지 3명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이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9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의 20% 17명은 이제 연말 이전에 적어도 한 번 더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라고 하는데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11월 회의까지 동결 가능성은 56.4%,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40.9%였습니다. 이 도이치방크의 브렛 라이언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로이터를 통해 연준이 20일 FOMC 회의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준 인사 대부분이 연말까지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 노동시장 또한 냉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실업률이 평균 3.7%, 내년에는 4.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주택시장의 이제 짧은 조정이 끝나고 가격과
임대료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락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결국 금리 인하가 아직 멀 수도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금리와 관련하여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9월 FOMC에서 한마디라도 나오기만 한다면 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측면 충분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발표된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다소 속상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 게리 갠슬러 미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산재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갠슬러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출범한 비영리 단체 베터 마켓이 13일 주최한 컨퍼런스 연설에서 다수의 암호화폐가 여전히 증권이며 다수 기업들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과 투자자와 경제 시스템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며 이 법을 회피하는 이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생긴 곳은 암호화폐 마켓이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어서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이 위험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한 채 양보도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리 갠슬러는 하루 앞서 열린 상원위원회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비적용은 연방증권법 시행 이전인 1920년대의 모습을 연상한다 라면서 암호화폐도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멘트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었습니다. 이 갠슬러 위원장은 취임 후 한결같은 기조를 현재 유지하고 있죠.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이에 암호화폐 시장을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 현재 누가 뭐라 해도 게리 갠슬러가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물이 크립토 마켓을 위하는 척, 투자자를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태도가 보기 좋지 않은 것이죠. 특히나 이번 발언으로 리플과의 소송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인데 이와 더불어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 CBDC 베타 테스트에 중앙은행 3곳의 추가 합류 소식을 발표하면서 총 30곳 이상의 중앙은행과 대형은행이 CBDC 실험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1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스위프트 주최 CBDC 베타 테스트에 홍콩 통화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익명의 중앙은행이 합류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스위프트가 진행하는 CBDC 테스트는 스위프트가 마련한 CBDC 플랫폼 CBDC 커넥터 솔루션의 세계 다수의 중앙은행과 대형은행이 참여하는 실험입니다. 이 스위프트의 CBDC 테스트는 지난해 3월 총 18곳의 중앙은행 및 대형은행들이 참여하면서 12주간 5천 건 이상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참여 은행으로는 캐나다 왕립은행과 프랑스 중앙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스, 싱가포르 이제 통화청과 HSBC, 도이체 분데스트뱅크, 넷위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의 CBDC 테스트에는 실험 기간 합류한 은행과 새로 합류한 3곳의 은행을 포함해 총 30곳 이상의 은행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스위프트는 세계 약 1만 1,500개 이상의 은행을 연결해 약 40년 동안 전 세계의 국제 송금을 담당한 기구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스위프트 2.0을 외치며 등장한 이 리플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리플의 도전을 의식한 듯 스위프트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후 스위프트는 지난 8월 기존 스위프트가 처리하던 국제 송금량의 무려 89%를 1시간 이내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의 CBDC 테스트 확장은 리플과의 본격적인 경쟁 심화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 리플사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이죠. 리플의 기술을 활용해 CBDC 발행과 운용을 지원하는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콜롬비아, 팔라우 중앙은행과 이 CBDC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실제적인 성과를 내며 크립토 마켓에 있어 가장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이죠. 이 스위프트의 경우는 과거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에 대해서 엄청난 무시 섞인 발언을 하였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며 본인들이 블록체인의 그 누구보다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 자체가 리플사가 원했던 것으로 말로는 스위프트를 전체적으로 뒤엎을 듯하지만 사실상 스위프트의 10에서 20%의 이제 점유율만 뺏어와도 성공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점차 놀랍게도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인 것인데 이에 XRP의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 불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비트코인이었으며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에 다가오는 2024년, 2025년의 불장은 XRP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XRP의 가격이 2,500% 상승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리플 2024년이면 강세장 맞이한다. 최대 2,500% 급등 가능성 주장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0.48달러 선을 회복한 XRP의 가치가 내년이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 뉴스 BTC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그레이그 크립토가 X를 통해 XRP가 내년이면 2,500% 급등할 가능성을 주장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XRP가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리고 XRP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할 근거를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 XRP 지지자라면 꾸준히 참고 보유하라 라며 XRP의 기존 가격 흐름을 강세 전망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XRP는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대칭 삼각 패턴을 형성하며 강력한 상승장을 기록했는데 이 대칭 삼각 패턴은 가격이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가격 통합 단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그레이그 크립토는 트레이딩 뷰의 시세 차트와 XRP가 이전과 같은 강세 시나리오에 주목하며 최대 2,500%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트윗을 남기며 대칭 삼각 패턴을 통해서 2,500% 상승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이제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XRP의 가격 자체가 지난 약식 판결 SEC와의 소송 약식 판결 승소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대부분 다 토해낸 모습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XRP의 잠재적인 가치는 그 어떠한 코인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당장은 아쉽고 속상할 수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XR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웃는 그날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XRP 관련, 리플 관련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아쉽게도 공포 단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 관련 많은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이에 한 가지 X를 통해 나온 소식이 거대한 컵앤핸들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컵앤핸들 차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상 이 컵앤핸들 차트는 더블 바텀, 역 헤드 숄더와 함께 상승 추세 전환 패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즐비한 것이죠. 이제 물론 하락이나 조정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번 9월 하락을 맞았다가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23년의 4분기는 많은 이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코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미 8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11월 저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는데 그에 따르면 이제 상승 사이클의 마무리는 11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8월 저점을 이미 보였다라는 입장과 11월까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뷰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며 많은 경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늦어봐야 11월까지만 존버하면 이제부터는 본격 상승 아닌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게 되는데요. 2021년 비트코인에 들어왔다가 물리고 2022년 하락을 지나 2023년 조금 오른 상승장을 경험한 투자자들에게는 고생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뭔가 바뀐 것도 아니고 2024년 반감기가 지나고 최대 1년 이상 불장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반감기와 2025년 불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고 이미 우리는 2023년의 하반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간 홀딩하며 비트코인에 많은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져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좀 더 수량을 공격적으로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은 안 되지만 비트코인은 됩니다. 이 비트코인은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오르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알트코인이 출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며 비트코인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느슨해졌던 매수 기회를 단단히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